개마고원 윤명재. 그만 일어나세요. 여자 음성이었다. 시민은 좀 더 누워있기로 했다. 콧소리가 맹맹 섞여 들리는 여자 소리는 아침 잠자리를 걷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대 속으로 파고들게 하므로 모닝벨의 고유 기능과 다소 어긋나 있었다. 여자는 얼른요, 오늘은 2500년 9월 2일이에요 하며 시민을 재촉했다. 요즘 그는 모닝벨 소리를 즐기느라 근무 시간이 늦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캡슐 분양 광고 내용에 적혀 있던 여러 가지 입주 조건들 중 시민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음성을 입력시켜 줄 수 있다는 모닝벨이었다. 그가 살고 있는 스튜디오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맨 처음 스튜디오에 설치한 모닝벨은 드르륵 하는 기계음이었다. 그보다 조금 더 개발된 새소리 모닝벨을 설치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모닝벨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깨어 새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곤 했었다. 폴리스는 이번에 소비자들에게 가장 안락한 생활 공간으로 설계된 캡슐을 분양해주며 새로 개발된 모닝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 여러 계급으로부터 모니터링을 한 후에 시도된다는 사람 음성 모닝벨이었다. 시민은 모닝벨에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여자와 계집아이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은 남자와 여자 음성을 요구했다. 따라서 시민의 잠을 깨우는 모닝벨에서는 네 사람의 음성이 번갈아 났다. 똑같은 사람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달랐지만 폴리스의 까닭을 묻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 음성을 모닝벨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근태 상황이 좋지 않아 특별 관리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아이의 음성이었다. 이던 낮춰요. 아이의 음성이 들리면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일어나야 했다. 모닝벨의 사이클이 2번 돌 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침대가 흔들린다. 골절상이나 찰과상을 입지 않으려면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가 침대에서 내려서자 창에 커튼이 걷히고 유록색의 바다가 펼쳐졌다. 파도가 어깨 동무를 하고 달려와 모래밭에 흐부적 주저앉았다. 창문 옆에 달린 파란색 버튼을 눌렀다.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시 빨간색 버튼을 눌렀다. 갯 비린내가 콱 콧속으로 파고들었다. 빨간 버튼을 왼쪽으로 조금 돌려 냄새의 농도를 코끝을 실룩거려야 겨우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절했다. 어제 사용했던 전나무 숲의 아스테르 향 농도로 맡기에는 역했다. 창밖 풍경을 바꾸어 볼까 해서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보았으나 마땅치 않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잠에서 깨면 의뢰 화장실로 가야 했다. 배변은 소비자들에게는 의무였다. 만일 하루라도 정해진 시각에 배변을 하지 않으면 그날로 입원을 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이 법은 소비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었다. 용무를 마치고 나오자 화장실 입구에 있는 5인치 모니터에 불이 켜지고 변을 분석한 결과가 나타났다. 모니터 왼쪽에서 시작된 분석 결과는 8759 샵샵샵 플러스 3421 94였다. 이틀째 변에서 혈흔이 나타나고 있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지금 곧 관리실로 오라는 명령어가 삑삑 하는 경고음과 함께 모니터에 나타났다. 시민이 현관으로 다가가자 문이 열렸다. 캡슐의 모든 문은 자동 감응 장치와 함께 인적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 문 밖으로 나서자 복도 한쪽에서 의자가 흘러와 멈추었다. 의자를 보자 이마 언저리가 스멀거리는 것 같아 손등으로 긁었다. 의자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리실로 가는 길은 인쇄 문자의 르 발음과 비슷하였다.
벽이 앞으로 쓰러질 듯 달려와 몸을 뒤로 젖히면 덮칠 듯 휘청거리던 벽이 옆으로 비켜섰다. 그렇게 놀라기를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도 시민은 꺾어지는 복도마다 각기 다른 냄새가 풍기는 것이 의아했다. 의자가 멈추자 소독 완료라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마주하고 있던 벽이 갈라졌다. 의자는 관리실로 넘어갔다. 소비자들 모두가 관리실에서 태어나므로 시민도 이 관리실을 거쳐갔을 터지만 기억이 없었다. 회상 컴퓨터에 요구하면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는 관리실에 관한 기억을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회상 컴퓨터 사용은 폴리스의 허가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사용 방법이 원시적이어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구태여 절차상의 복잡함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관리실을 일부러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태도였다. 시민은 자신이 관리실을 내켜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관리실은 시민의 내장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장기를 느끼거나 피곤해서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마음먹는 것과 동시에 관리실은 식사와 수면을 지시했다. 입속의 혀 같은 그런 지시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다. 시민은 관리실의 지시대로 움직일 때마다 혹시 자신이 길들여지는 게 아닌가 두려웠다. 또한 관리실과 시민의 관계 같은 일방적 형식과는 다른, 말하자면 무언가 상호 소통하는 그러면서도 시민의 주관성을 중요시하는 양자 역학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도 있었다. 아무튼 관리실에 소속되어 철저히 보호받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일탈하고 싶다는 욕구가 늘 더 컸다. 의자에서 들것으로 옮겨 누운 시민은 앞차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소비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진찰대는 공중에 매달려 있으므로 먼저 온 소비자가 어떤 상태인지는 볼 수 없었다. 다만 드문드문 그의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어떤 특별한 일, 이를테면 사라져버린다든가 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진찰대의 소비자가 아, 익, 으 하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시민은 오그라드는 아랫배 때문에 어깨를 떨며 진저리를 쳤다. 별일은 없겠지. 태어났던 관리실에 불려왔다고 해서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 시민의 그 같은 의심은 먼저 온 소비자가 의자를 타고 관리실 밖을 나서는 것을 본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캡슐로 돌아오니 식사 메뉴가 조정되었다는 메시지가 배달되어 있었다. 시민은 옷을 갈아입고 근무지로 갔다. 근무지는 바로 창 옆이었다. 작업대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은 다음 터미널을 연결했다. 파도 소리를 약간 줄이고 음악을 듣기 위해 숨겨놓았던 녹음기를 꺼냈다. 쾌헬 43으로 이름 붙여진 이 음악은 금지곡이었다. 연대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손바닥을 부벼서 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음악이었다. 시민은 이 청취 금지곡이 좋았다.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자신의 몸속에 무언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폴리스에서 이 음악을 금지곡으로 정한 이유는 한 개체 안에서 이중 구조를 느끼게 하는 힘 때문이라고들 했다. 이중성의 자각은 바로 정신을 황폐시키는 요인이라고 폴리스는 금지곡의 독성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시민은 달랐다. 몸속에 무언가 흘러다니고 있다는 자각이 일상에 방해가 된다거나 폴리스에서 말하는 정신 황폐는커녕 오히려 집중력을 증가시켰고 폴리스나 관리실의 지시사항 외에 인식의 욕구를 느끼게 했다. 시민은 폴리스에서 경고하는 정신의 황폐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생기는 인식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다. 폴리스에서 아무리 경고하여도 시민은 짜릿하고 비밀스런 체험을 즐기기 위해 금지곡 듣는 일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다. 모니터 앞에 앉자
시민은 심호흡을 했다. 사람 소리 모닝벨을 즐기느라 벌써 여러 날째 근무 시작이 늦었다. 그때마다 관리실은 경고를 했다. 오늘은 뭐라고 하려나? 스타트 키를 눌렀다. 시민의 근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시작키를 누르고 일을 마치고 완료라고 입력시킬 때까지가 시민의 근무 시간이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음에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대답하는 것이 시민이 하는 일이었다. 예를 들자면 모니터에 당신은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나타나면 우선 그 물음을 그림 속 그림의 형태로 모니터 한쪽으로 옮겨 놓는다. 그런 다음 시민의 캡슐을 돌보아주는 관리실 폐쇄회로와 연결하여 자신이 어제 잠자리에 든 시각과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시각을 찾아낸다. 두 개의 시각이 모니터에 나타나면 잠잔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중앙전자 계산연구소에 계산을 의뢰하고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계산연구소의 응답은 곧바로 오는 법이 없었다. 늘 계산할 일이 밀려 있었으므로 경우에 따라 시간에 근무를 하며 답을 받아야 했다. 응답이 오면 그 시간을 폴리스 전체 소비자들의 수면 시간과 비교하여 상대평가를 내려야 하는 마지막 과정이 남는다. 판정이 잘 잤다로 나오면 예로 응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대답하면 일은 끝난다. 일처리 방법의 복잡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대평가 판결에 따라 응답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었다. 관리실이나 폴리스는 모든 일은 상대평가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조화가 유지된다고 했다. 이상적 민주주의 실현의 목표를 환경 조화에 두고 있는 폴리스는 덧붙여 과거의 합리주의나 소비자의 이성이 절대적이었던 체제는 결국 스스로를 오만하게 만들었을 뿐 인류 구원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불만이 있었지만 시민은 지금까지 자기 의사대로 일을 처리하지는 못했다. 뒷달을 쳐버리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관리실 상대평가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나면 늘 마지못해 했다는 자책으로 편편하지 않았다. 몇 차례 그 같은 경험을 한 후로는 일을 시작하려면 사뭇 긴장되었다. 시민은 마른 입을 다셨다. 모니터에 일감이 나타났다. 계마 고원을 아는가? 모르면 바보. 오늘 일은 이상하다. 늘 일을 알려주던 기호는 영상 문자였건만 어찌 된 영문인지 오늘은 인쇄 문자였다. 더구나 계마고원이라는 낱말은 물론 모르면 바보라는 명령어도 생소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달랐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졌던 긴장감이 어느새 정수리에 올라가 있었다. 잘 모르는 일은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판정을 위해 연결할 기관이 많은 경우이다. 익숙한 일일지라도 묻고 응답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시민이 해왔던 일과는 아주 다른 일은 더 많은 근무 시간을 필요로 할 터였다. 경우에 따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민이 하던 방식 외의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일은 대체 어떤 것이며 내게 주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시민은 오늘 자신에게 부여된 일이 그동안 하던 것과는 지시 형태가 다른 이유와 일의 성질이 바뀐 까닭을 관리실에 물었지만 대답은 뜻밖으로 당신의 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였다. 그 대답은 내게 주어진 일을 꼭 해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지금까지 관리실에서 시킨 일을 거역한 소비자는 없다. 시민 역시도 이 일을 꼭 해야만 했다. 주어진 일의 해결 방법을 모르거나 판정하는 기관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을 때 상담을 청하는 업무 상담소와 터미널을 열었다. 모니터에 나타난 일의 내용을 분석한 상담소 측은
먼저 시민 캡슐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다고 했다. 시민은 자신의 컴퓨터에 붙여진 바코드를 알려주었다. 그 바코드로 상담소 쪽에서는 소비자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소의 의견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라고 했다. 폭행당한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혹시 금지곡을 즐겨 듣거나 금서를 읽은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와 시민이 완강하게 그런 일은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브레인 생화학 연구소를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금서와 금지곡에 관한 질문에 아니다고 사실과 다른 답을 하였지만 상담이 끝나자 시민은 은근히 겁이 났다. 근무 시작 전부터 금지곡을 들으며 흐늘흐늘해지는 느낌을 즐겼던 일, 혹시 발각된 것이 아닌가 해서였다. 소문으로는 브레인 생화학 연구소에 입소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곳에 있는 소비자들끼리는 금지곡이나 금서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어도 좋다고 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소비자 모임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브레인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끔찍한 것이 세뇌라고 했다. 세뇌 교육을 받으려면 먼저 해부학적 처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머리의 윗부분을 절개하여 뇌와 외피지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피질부를 교육자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낸 다음 그곳에 새로운 주름을 만들어 주거나 필요 없는 주름을 제거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생화학자들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뇌의 부분별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조작을 한다고 했다. 그곳에 다녀왔다는 소비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브레인 연구원이 처치 기구로 자신의 뇌를 건드리면 눈앞에 그림이나 문자가 나타나고 뒤쪽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뇌에 메모리 칩을 삽입했다는 그 소비자는 그동안의 여러 찝찝하고 불쾌한 기억들이 말끔해졌다고 했다. 그는 브레인 연구소를 다녀온 후로는 전혀 갈등이 없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행복해했다. 그렇지만 시민은 그의 머리에 절개된 외피 부분을 흡사 그릇의 뚜껑처럼 필요할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하도록 두었다는 것과 정기적으로 연구소를 방문해 사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신의 머리가 열리는 것 같아 섬뜩했었다. 헌데 그 연구소를 방문해 보라는 것이었다. 모니터에 이를 다시 읽었다. 개마고원을 아는가? 모니터에 나타난 일을 그대로 상담소에 알렸을 뿐인데 왜 자신에게 금서를 읽은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을까? 혹시 오늘 일이 금서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시민은 감춰두었던 금서를 꺼냈다. 지난번 소비자 모임에서 바꾸어 왔지만 아직까지 읽지 못하고 있었다. 두께가 시민의 손 한 뼘쯤 되는 검정색 표지의 금서는 영상 문자가 아닌 구시대의 인쇄 문자였다. 폴리스는 역사학자들이 이 금서를 바탕으로 선대의 삶을 영상화하는 작업을 마칠 때까지 소비자들에게 읽지 말라고 하였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 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은 폴리스 당국자들의 발표와는 달랐다. 역사학자들은 폴리스 측이 연구 방법이나 내용에 간섭이 심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바꾸도록 하는 등의 지나친 관료적 행태를 행사하고 있어 올바른 학문의 길로 갈 수 없다며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범법자로 분류해 특별 관리 중이었고 이에 항의하는 학자들이 폴리스법을 어기고 아무 때나 식사를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골라 먹고 소비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일일 일정 시간 배변법을 악법이라고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 사이에 떠도는 이 소문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고 여기게 된 것은 관리실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침들 중에 금서나 금지곡을 신고하거나
관리실로 가져오는 소비자들에게는 상을 준다는 내용을 본 후였다. 금서를 넘기며 개마고원을 찾았다. 이 금서에서 꼭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쇄 문자는 온통 검정색뿐이었다. 이토록 무료하고 단조로운 문자로 지식을 습득했을 선대의 삶에 숙연했다. 금서를 여러 장 넘겨서 찾아낸 개마고원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다. 한국의 북부 백두산 서남쪽에 전개되는 고원, 북쪽에 완경사, 남쪽에는 급경사면을 가진 한 개의 경동지계로서 제4기에 분출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용암지대임. 화전민들이 조, 귀리, 콩, 피, 감자 등을 재배하는 원시적 조망 농업을 하고 있음. 높이 1000m에서 2000m임. 면적은 4만 평방킬로미터. 시민은 이 인쇄 문자를 읽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읽기는 하였지만 뜻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지금 읽은 설명이 자신의 모니터에 나타난 개마고원과 같은 것인지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 도움이 될까 싶어 개마고원의 앞과 뒤를 모두 읽었으나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개마고원을 설명한 하나하나의 단어조차도 생소한 것들이었다. 시민은 관리실에서 자신에게 시킨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졌다. 관리실은 일을 못하는 것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까? 시민은 관리실에서 자신에게 시킨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졌다. 관리실은 일을 못하는 것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까? 시민은 다급해져 관리실과 폐쇄회로를 연결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키를 두드렸다. 그러자 마치 시민이 두드린 키로 작동된 것처럼 동시에 캡슐 천장에 있는 스피커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그 소리는 화재나 정전 같은 응급 상황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때만 울리는 것이었다. 시민은 자신의 머리털이 사이렌 소리에 따라 천정으로 뻗는 것 같았다. 당신의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하는 멘트가 2번. 그리고 조용했다. 혹시 무슨 지시가 더 있지 않으려나 해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몸이 근질근질했다. 감염되면 병에 걸린다. 병을 고치지 못하면 생각조차. 만일 컴퓨터에 감염된 바이러스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면 관리실은 터미널을 철수해 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잡다한 일상 문제의 해결은커녕 살아남을 수 있는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 캡슐의 온도, 습도, 배급되는 산소의 양도 일정치 않을 것이고, 아직까지 샤워나 식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시민으로서는 사사건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 허둥거릴 것이 분명했다. 더군다나 배변 시 측정되는 신체 건강 지수도 알 수 없지 않은가. 바이러스 감염이 빈번한 것은 아니었지만 감염된 컴퓨터가 치료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데 감염된 바이러스가 최근에 합성된 것이어서 기존의 백신으로 어쩔 수 없는 때도 많았다. 지금 시민으로서는 자신의 컴퓨터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어서 쉽게 치료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민은 바로 얼마 전 이웃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이틀 만에 치료된 소비자를 본 적이 있다. 시민이 바이러스 감염에 놀라서 허둥거리는 것도 어쩌면 그때 보았던 이웃 소비자의 모습이 준 영향 때문이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가 이론으로 알고 있을 때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바이러스를 퇴치한 관리실에서 완치되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관리실 직원이 직접 캡슐을 방문했다.
캡슐 안에 소비자의 모습을 본 직원은 질겁하며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머리를 흔들었다. 만 24시간 동안 관리실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알몸으로 캡슐 한 귀퉁이에 앉아 자신의 몸을 제 손으로 잡아 뜯고 있었다. 그 짓거리를 한 지 꽤 오래되었는지 허벅지와 가슴의 살점이 너덜너덜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관리실 직원과 이웃의 소비자들이 모여들어 자신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데도 그는 그림 같은 얼굴로 여전히 제사를 뜯고 있었다. 그래도 그 소비자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그대로 앉은 채 죽어가는 소비자도 많다는 것이다. 다만 그 수나 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자신은 그 두 가지 어느 한쪽으로 될 것인가, 어느 쪽이든 두려웠다. 이대로 관리실의 조치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기막혔다. 시민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 녹음기의 볼륨을 잔뜩 키워 방 안 가득 금지곡을 채웠다. 그렇게라도 하면 두려움이 줄어들 것 같았다. 시민은 일어나 창으로 갔다. 바다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바다는 몸을 뒤틀며 파도를 몰아와 모두 기슭에 퍼붓고 있다. 녹이 등등하여 달려오지만 육지에 닿으면 패배자가 되어 무릎을 꿇었다. 음악 소리와 파도 소리가 서로 엉키어 끊어졌다 이어졌다. 관리실은 일주일 단위로 세 종류의 풍경을 제공해 주었다. 바닷가, 울창한 전나무 숲, 그리고 맹수가 울거리는 정글이 이번 주 프로그램이었다. 시민은 이 프로그램이 좋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해 조만간 빼버릴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시민은 자신의 기호가 다른 소비자들과 같지 않아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식사만 해도 그렇다. 시민이 선택해서 보낸 메뉴를 본 관리실 직원은 당신은 도대체 몇 세기 사람이냐며 웃었다. 시민은 씹을 때마다 신디사이저 멜로디가 나오는 케이크나 타블렛 영양식보다는 입안에서 맛을 느낄 수 있고 냄새를 풍기는 음식이 좋았다. 옆 캡슐의 소비자는 시민이 좋아하는 창밖 풍경을 보고 자신은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산만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유행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고 살면 의식이나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며 요즘은 티타늄 기둥을 창밖에 세워두는 것이 유행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러나 시민은 무엇보다 냄새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좋았다. 바닷가도 그렇지만 가슴팍이 따르르 떨리는 듯한 전나무 숲에서 일어나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시민은 바닥에 누웠다. 이틀째 청소를 하지 않은,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청소를 하지 못한 방이었다. 이틀 전부터 바닥에 청소기를 대면 당신 방의 카펫은 청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분간 청소를 중지하시오. 란 경고가 있었다. 관리실 주의를 무시하고 청소기를 들이밀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실은 생활의 비효율성을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식사의 열량, 여러 가지 집기의 손상 정도, 경제적, 물리적 조건 등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게 측정하여 필요할 때마다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시민 캡슐에 깔린 카펫도 아마 그런 이유로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 터였다. 바닥의 감촉은 발바닥으로 느끼던 것과는 달리 서늘했다. 악기가 바뀌었는지 일정한 간격으로 강약이 계속되고 있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빗소리가 짜르르륵 지나갔다. 백색의 천정이 아득히 멀어졌다 뿌옇게 가라앉기를 거듭했다. 무엇일까? 컴퓨터에 나타난 개막 원과 같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금서에는 개마 구원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소비자들에 의해 합성되는 것이다. 같은 관리실이거나 아니면 다른 폴리스의 소비자가 자기 컴퓨터에 의도적으로 세균을 투입하면 그 균이 퍼져나가 감염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개마구원을 잘 아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그 같은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렸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바이러스가 내 컴퓨터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을까? 개마구원에 관해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민은 몸을 틀어 옆으로 누웠다. 어깨뼈가 바닥에 닿자 머리가 꺾어졌다. 팔을 접어 머리를 받쳤다. 그와 동시에 다리가 구부러지고 등도 활처럼 휘었다. 영락없는 호모사피엔스였다. 우연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시민은 자신의 컴퓨터에 개마구원 바이러스가 침투한 데는 분명 까닭이 있는 것 같았다. 그 까닭을 밝힌다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자신의 무의식 속에 개마구원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했다. 무의식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회상 컴퓨터에 의존하면 가능했다. 회상 컴퓨터 사용은 폴리스의 허가사항이었다. 하지만 그런 강제 조항이 없어도 소비자들은 사용법이 원시적이어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었다. 시민은 회상 컴퓨터 사용 허가를 얻으려는 생각으로 업무용 컴퓨터로 관리실을 불러보았다. 혹시나 했으나 모니터에는 여전히 개마구원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오히려 조금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 있었다. 그동안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거듭하여 모니터 가득 퍼져 있었다. 관리실과 라인을 연결하려고 시도했으나 관리실은 응답하지 않았다. 터미널이 관리실로부터 떨어져 나온 모양이었다. 관리실까지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관리실 허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시민은 회상 컴퓨터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관리실의 지시대로 살아온 시민으로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회상 컴퓨터를 돌리는 일에 많은 용기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개마 고원을 알아야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힘이 되었다. 회상 컴퓨터에 전원을 연결하고 스타트 키를 누르자 지시문이 나타났다. 모니터 바로 밑 노란색 서랍을 여시오. 서랍 속에 여러 가지 색상의 회로 다발과 크림이 들어있는 초록색 둥근 통이 들어있었다. 시민이 회로 다발과 크림통을 꺼내자 지시문이 바뀌었다. 크림을 모니터에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바르시오. 모니터에 시민의 머리 모양이 나타났다. 정수리를 중심으로 좌우 전후 대칭의 각 포인트가 그려졌다. 머리 전체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놓은 형상이었다. 맨 먼저 정수리 포인트에 불이 들어왔다. 크림은 입자가 고르지 않아 손가락으로 퍼낼 때마다 알갱이 같은 것이 만져졌다. 시민은 몇 군데 포인트에 크림을 바르고 나자 짜증이 났다. 이따위 것을 손으로 만져야 한다는 것과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펴는 일 혹은 손목에 힘을 주는 일을 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것은 가장 원시적 작업 형태로 지적 기능 수행 능력이 아주 낮은 소비자들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하는 일과 같았다. 퇴행하고 있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그러나 시민은 이보다 더한 모욕적인 과정을 거치더라도 개마구원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다. 정수리를 기점으로 목덜미까지 모니터에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크림을 모두 바르자 포인트마다 각기 다른 빛깔의 불이 들어왔다. 모니터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은 흡사 역사책에서 본 성탄절 트리 같았다. 다음 지시는 꺼내놓은 회로다발에서 하나씩 골라 회로의 빛깔과 포인트의 것을 맞춰 붙이는 거였다. 정수리는 노란색을, 이마 위는 은색. 크림이 발라진 부분에 회로를 붙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엄지손가락에 힘을 빼고 살살 문지르다 결정적인 순간에 콕 눌러야 회로가 튼튼하게 붙었다. 손가락 동작이 서툰 탓으로 회로를 붙이는 과정에서 공들여 발라놓은 크림을 벗겨내어 다시 바르기도 했다. 회로가 모두 완전하게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후 모니터에 기억해내고 싶은 것을 입력하라는 명령어가 나타났다. 시민은 개막원에 관하여라고 키를 두드렸다. 덜컥거리며 시간을 넘기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이윽고 모니터에 무언가 나타났다. 분홍색의 손톱만한 꽃들이 마른 풀 사이로 깔려있는 벌판이었다. 뒤쪽은 하늘이었고 앞자락에는 회색의 윤기나는 나무 기둥들이 사슬의 나무처럼 옆으로 길게 누워 있었다. 그중 몇 그루는 쓰러진 채로 몇 개는 상반신이 잘려나간 불구였다. 은색으로 번쩍이는 나무는 화석처럼 보였다. 맨 아랫줄에 검은 인쇄 문자로 개막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시민은 한동안 회상 컴퓨터의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시민이 보았던 창밖 풍경 프로그램 영상과는 아주 달랐다. 물기가 어린 벌판은 흡사 안개 저편에 아슴풀에 숨어 있는 듯했다. 꽃이며 회색의 나무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그곳에 놓아졌을 것이다. 시민은 자신의 기억 속에 이 같은 영상이 어떻게 숨어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키를 두드려 자신의 궁금증을 물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개막원은 당신의 조상 할머니가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처음 본 개막원입니다. 할머니는 누구인가? 국민학교 3학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시민은 머리에 늘어진 회로들을 떼어내버리고 싶었다. 개막원은 영원히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점점 드러낼수록 개막원을 설명하는 부분은 암호처럼 생소하다.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인가? 국민학교 3학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시민은 모니터에 얼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머리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빛깔의 회로들은 꾸물거리며 머릿속에서 기어나온 꽃뱀 같다. 할머니에 관해 알고 싶다. 개막원의 어린 물기는 무엇인가? 시민은 천천히 입력하였다. 할머니는 개막원에 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았다. 조상 할머니의 여러 가지 인식의 흔적 중 개막원이 당신 진에 묻어온 까닭은 할머니에게 가장 큰 상처였기 때문이다. 화상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이 안개로 가려진 것 같다는 시민의 느낌은 바른 것이었다. 할머니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관한 기억을 내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진하게 간직하였던 까닭은 무엇일까? 어째서 개막원이 할머니에게 상처였을까? 시민은 금서에 적혀있는 개막원을 다시 읽어보았다. 백두산, 고원, 분출, 화전민, 원시적 같은 낱말을 읽을 때는 흡사 금지곡을 듣고 있으면 느껴지는 것과 같이 몸 안에서 무언가 흘러다니는 짜릿한 기분이었다. 개막원은 할머니에게 상처라고 했다. 상처는 왜 받는가? 느껴서는 안 되는 금기였을까? 그 상처를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으로 간직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내 컴퓨터에 들어온 개막원 바이러스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 바이러스가 내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할머니가 알았던 고통을 느껴보게 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모니터의 개막원은 처음 보았을 때처럼 녹록한 물기가 번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개막원을 가보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처음 이 그림을 본 후 기억 속에 숨겨놓고 할머니가 다스렸을 고통. 분홍색 꽃은 이름조차 알 수 없고 저 은색의 기둥은 사가버려 아무런 힘도 두지 못할 것이다.
할머니는 그런 개마고원을 상처로 간직하고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가 보다. 시민은 작업 컴퓨터를 다시 작동했다. 화면에는 개마고원 바이러스가 복제와 분열하며 만들어낸 돌연 변이까지 들어차 있었다. 돌연 변이는 개통 없는 새로운 형질이지만 생명력이 끈질겼다. 시민의 컴퓨터는 치료는커녕 돌연 변이까지 생겨 더 곤란한 지경에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어차피 시민이 살고 있는 폴리스에는 개마고원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은 없다. 그것은 화학 작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시민이 살고 있는 폴리스의 교육이나 훈련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 시민은 머리에 붙어 있는 파장 감지 회로를 모두 떼어냈다. 파도 소리를 크게 키우고 바닥에 엎드렸다. 손가락으로 촘촘한 카펫을 이리저리 쓸어보았다. 손가락이 지나는 대로 눌렸던 카펫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 등을 덮쳤다. 모르면 바보의 의미는 무엇일까? 할머니의 개마고원으로 인한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개마고원을 안다고 한다면 나는 바보가 아니다. 시민은 몸을 젖혔다. 바보가 아니라면 시민은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았다. 개마고원은 조상 할머니에겐 상처였다. 그 상처는 선연한 영상으로 시민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었다. 금서에 적혀있던 개마고원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모두 이해되지는 않았으나 몇 개의 낱말들은 특별한 감정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폴리스에서 정신의 황폐라고 하는 개체 내의 이중 구조를 느끼게도 했다. 그렇다면 개마고원을 안다고 하는 것은 폴리스 소비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과는 사뭇 상반되는 것이었다. 개마고원을 알면 바보가 될 수 없다. 바보는 곧 좋은 소비자이므로 시민은 양질의 소비자가 못 되었다. 맥이 빠졌다. 지금까지 행한 모든 시도가 결국은 시민 스스로를 바보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과정이었다니. 시민은 바보가 아니었다. 이 시대에 바른 덕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시민의 컴퓨터에 개마고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다. 관리실이나 폴리스의 의도된 조작으로 보아야 했다. 정신의 황폐를 이유로 브레인 생화학 연구소에 입소하여 세뇌 교육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시민은 금서에 개마고원을 다시 읽어보았다. 눈에서 물 한 방울이 솟아나 개마고원이라고 쓰여진 인쇄문자 위에 떨어졌다. 신기한 체험이었다. 물은 고원이라고 쓰여진 부분에 떨어져 유리막처럼 탱탱해 있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어디론가 훅 흘러가 버릴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가 직접 가본 적이 없이 그림으로 본 개마고원을 그토록 선연하게 간직한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시민은 할머니의 상처를 만져주고 싶었으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란 금서 위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 마를 때까지 들여다보는 것 뿐이었다. 머리를 감는 기계는 왜 만들어내지 못할까? 시민은 흐르는 물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을 때마다 불만스러웠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제는 됐겠지 하고 손으로 더듬더듬 접착제가 발라졌던 자리를 만져보았으나 여전히 남아 있었다. 꽤 오랫동안 물을 흘려보내고 있건만 머리 곳곳에 붙어있던 접착제는 여간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허리도 아프고 더구나 물과 함께 손을 사용하는 일은 끔찍하게 싫어 빨리 등을 펴고 바로 서고 싶었다. 건조기에서는 바람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은 느긋했다.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이 어깨를 적셨다. 작업 컴퓨터로 다가가 키를 눌렀다. 그리고 개마고원, 네, 응답했다.